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더 젊어지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배도 나왔는데 머리 좀 빠지면 뭐 어때? 탈모도 있는데 눈가에 주름 좀 생기면 어때? 그런 건 없어요. 50대는요 더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PD,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통해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이번에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들고 나온 작가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 세금, 근손실. 이 세 가지는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을 즐겨야 해요. 세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금보다 더 두려운 건 뭔지 알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삶이에요. 근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을 즐기시면 됩니다. 65세 이후가 되면은 근감소증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세부터 65세까지 이 10년이 어쩌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래서 저는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 매년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생일날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요. 자, 그럼 왜 내가 굳이 바디 프로필까지 찍느냐? 여러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작은 루틴의 꾸준한 실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하다가 바쁘잖아요. 귀찮아서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거든요. 매년 생일날마다 바디 프로필을 찍겠어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다가 조금 귀찮다가도 그래도 바디 프로필을 또 찍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공표해 놨으니까 어떻게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대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65세가 되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그 근육 양으로 남은 노후를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씻고 나서 혼자 너무 뿌듯한 거예요. 혼자 그냥 그래,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야겠어. 막 근데 탈모가 이렇게 심한 이 두발 상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헤어스타일에 제가 변화를 줬죠. 모발. 자, 이제 헤어스타일을 딱 바꾸고 나니까 잠깐만, 나 20년 전에 눈 밑에 이 두꺼운 지방층은 없었는데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항검 수술까지 했어요. 100세 시대라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60대가 우리가 알던 그런 노인이 아니에요. 70, 80에도 이제는 한참 막 중년의 아저씨들처럼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퇴사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나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귀한 기회가 온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라.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세간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살았다면 이젠 그럴 필요 없다. 저는 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냥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더 흐뭇할 때 나는 좋아요.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든 뭐든 외적인 변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해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아세요? 잘 사는 어떤 동네에 어떤 집에 유리창을 하나 깨놓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빈집인가 보다. 다른 애들도 지나가다가 던지는 거고 우범지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의 결과고요. 저에게는 탈모나 늘어난 뱃살이 깨진 유리창이었어요. 에휴, 뭐 배도 나왔는데 배 나온 아저씨가 머리 좀 빠지면 뭐 어때? 아유, 탈모도 있는데 뭐 눈가에 주름 좀 생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자, 우리 몸에서 조금씩 나빠질 때 그걸 그냥 방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든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진 유리창은 무엇인가요? 제가 40대 내내 건강검진 할 때마다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어요. 주말마다 제가 서울 둘레길을 제가 완주를 했거든요.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걷고 이런 거 다 해봐도 뱃살 안 빠지고요, 지방간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란 걸 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쫙 빠지더라고요. 책에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을 딱 접하고 와, 이거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수십만 년 동안 원시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냉장고 생긴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루에 아마 2끼를 먹었을 거예요. 그날 하루의 음식은 일어나서 사냥을 나가거나 바깥에 나가서 열매나 과일을 따서 먹기 시작했었던 거죠. 말인즉슨 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 타고 회사 가서 앉아서 가만히 일하면서 점심때 되면은 푸짐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먹는 거 뭐예요? 달고
달고 기름진 음식들에 우리는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영양 섭취는 과다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면서 우리는 다 비만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뭐냐면 하루에 3끼 푸짐하게 먹는 거를 한 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어떻게 먹었냐면 16-8 단식이라 그래서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요. 8시간 동안 2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12시에 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저녁을 안 먹으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할 때라서 낙동강 자전거길 막 달리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타고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되면 제가 지역에 이제 모텔 같은데 숙소 체크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 좀 마시고 한 6시, 7시 책 읽다 보면은 잠이 와요. 배고플 겨를이 없이 잠이 와서 바로 잤거든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맹렬하게 배가 고프고 6시에 이제 뭔가 든든하게 한 끼를 먹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열흘을 했더니 8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또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게 10여 년 전에 글로리아라고 하는 주말 연속극을 연출할 때 오현경님 배우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오현경님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나만 시킨 거예요. 본인은 물만 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녁 먹자 그래놓고는 그랬더니 저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만 마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배우가 미모를 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간헐적 단식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저는 다이어트의 최고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해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마다 일하는 루틴이 다르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저녁 식사 거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마다 회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체중 감량이라고 뜨면은 그 다음 1년 뒤에 내 건강검진에서 이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를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양한 방법들 찾아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해서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하나, 내 마음과 내 몸이라고요.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저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저는 간헐적 단식은 60 이후는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55세 정도에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근육량 키우려고 엄청 걸 했는데 몇 달을 해도 근육량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식습관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간헐적 단식한다니까 하루에 2끼 먹으면서 어떻게 근육을 키웁니까? 단백질하고 고기 같은 거 잘 드시고 3끼 꼬박꼬박 드세요 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은 3끼를 꼬박꼬박 먹거든요.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해요. 12시간 간헐적 단식은 훨씬 더 쉬워요. 저녁 6시 이전에 무조건 식사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가 밤 10시 정도에 잠들거든요. 4시간 정도의 소화 시간이 충분하고요. 10시에 잠들고 나면 숙면을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잖아요. 배고파요. 그러면 저는 채소 과일식으로 샐러드로 첫 끼니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다시 오후 5시에 저녁 먹고, 자 그러면 12시간 동안 3끼를 먹고요. 12시간 동안은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로지 요 한 가지 방법이면 무조건 건강을 지킬 수 있어?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하나 적용해 봤어요. 내 삶에 가장 맞는 게 뭔지,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 못지않게 이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병학회에 의사 170명한테 물어봤어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은? 저 사실 이 답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심혈관 질환, 뭐 아니면 뇌혈관 질환, 막 암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치매가요 압도적인 1위예요. 심지어 응답자의 51%가 노인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암은 겨우 18%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만약 현재 질병이 없다면 65세 이후 예방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질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근감소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답변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치매와 근감소증 예방이 노후에 가장 고민해야 할 건강 문제들인데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치매를 일으키는 유발 인자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관계를 맺을 때는 저는 매력 자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나이 70이면 뭐 이제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요즘 70대도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는 우리가 7, 80에도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분이 아이 잠깐만요 지금 내가 서류를 찾고 있어요 이런 분한테 일을 시키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러면 외모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일을 하고 공부하고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삼시세끼를 잘 먹어요. 하루에도 반드시 단백질 보충을 꾸준히 해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그러면 노인병 학회 의사분들에게 또 여쭤봤어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 1위는 뭐냐? 저활동.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보내는 그런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 채소와 과일로 이루어진 샐러드로 시작을 합니다. 샐러드만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샐러드만 먹고 나면 제가 오전에 탁구도 쳐야 되고 PT 수업 받을 때도 있는데 열량이 부족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시작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랑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습관은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숙면을 취하는 조건 중 하나가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침 먹고 나서 반드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합니다. 탁구장을 가든지 헬스장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어딘가를 향해서 나갔다 와요. 그래야 나가서 햇빛을 받으며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밤에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일주일에 두세 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가쁘도록 운동합니다. 이게 뭐 탁구도 좋고요, 줌바 댄스도 좋고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랑 계단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계단으로 오릅니다. 그 계단도 2칸씩 올라요. 일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젊어지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더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퇴직하고 나서 평일날 오전에 제가 탁구 치러 가고 줌바 댄스 하러 가잖아요. 주로 60, 70대 분들이 탁구 치시고 줌바 회원분들 60, 70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얘기를 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똑같은 75세인데 누구는 호 할아버지 같고 누구는 짱짱한 청년 같은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 젊어지진 않는데요. 똑같이 나이 들어도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누가 더 건강한가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벌어지는 건강격차를 내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55세부터 65세까지 이 10년간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 막 찾아가지고 몸에 좋은 영양제, 몸에 좋은 운동, 몸에 좋은 뭐 막 하거든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10가지를 하는 것보다요, 몸에 나쁜 거 1가지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각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몸에 나쁜 거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평생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어떤 친구도 그래요. 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니?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짧고 굵게 그냥 훅 갈 거야. 제가 얘기를 해요. 정말 미안한데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라서 짧고 굵게 훅 갈 수가 없어. 네가 나이 60에 병 걸리잖아. 70, 80까지 계속 골골 아프다가 가는 거야. 짧게 굵게 가는 거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1950년대 가난할 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는 나라 라서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아픈 상태로 오래 살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노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건물도 아니고요, 유산도 아니고요, 연금도 아니고요, 건강이에요. 내 몸이, 내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즐기며 살다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걷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했거든요. 자,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걷다 보면요, 서귀포 그 시내에서 이중섭 미술관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전시 관람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중섭 화가는 가난한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으면서 영양실조로 건강이 나빠져서 향년 39세로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학교 1년 후배인 그 부인은
몇 세 돌아가신 줄 알아요? 101살. 1921년생인 그 부인은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려서 20살 때 학교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40을 못 넘기고 또래인 부인은 100세를 넘겼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제와 의료기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다 같은 50대인 것 같지만 누군가가 만약 60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70에 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병을 나는 70에 걸린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10년 동안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리는 날짜를 얼마나 미룰 수 있느냐. 이중서 화가 39, 부인 101살, 60년의 차이가 나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 가까운 시간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자산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산 관리는 여러분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최고의 노후 대비는요, 검소한 생활 습관이에요. 돈을 안 쓰고 또 즐겁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평소에 아껴 쓰고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가진 그런 분들이 최고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독립.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났는데도 계속 그 삶에 우리가 참견하고 아이고 야야 겨우 그 정도밖에 내가 뭐 해줄 테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노후 대비고요. 자, 세 번째는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금을 벌더라도 나는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